오늘은 이제 D-3번 푸른 마을 코딩 해보도록 할게요. 푸른 마을은 와이어프레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드를 100%로 작업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이렇게 픽셀로 고정값이 나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메뉴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메뉴가 이제 마우스 호버했을 때 2차 메뉴가 옆으로 전체 메뉴가 나오는 거 이거 좀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지사항 갤러리 요 탭 메뉴 작업해 주시고 파우창이랑 슬라이드 작업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슬라이드는 페이드 인아웃으로 작업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레이아웃을 이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한번 감싸줄 거고 탑과 푸터 그리고 탑 부분에서 헤더와 컨텐츠에서 슬라이드 배너 공지사항 갤러리가 들어가는 탭 메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마크업 세팅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디 안에 div 클래스 랩으로 한번 감싸 주도록 할게요. 랩 안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div 클래스 탑이라고 윗부분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 푸터 아래쪽 푸터로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에는 헤더가 있었죠. 헤더 그리고 헤더 오른쪽에 컨텐츠 div 클래스 컨텐츠라고 작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해 놓을 거고요. 그 다음 컨텐츠 안에 슬라이드가 있었어요. div 클래스 슬라이드. 그리고 슬라이드 아래쪽에 배너가 있었죠. div 클래스 배너 작업해 줄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 탭 메뉴가 들어가는 부분은 콘이라고 작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 놓고 CSS 가도록 할게요. 자, CSS 가서 먼저 이제 백그라운드를 넣어가면서 영역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랩 같은 경우에 위드 100% 그리고 하이값 같은 경우에는 970으로 작업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연결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 다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탑 부분과 푸터로 제가 나눠놨습니다. 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120을 빼주면 되겠죠. 970에서 120을 빼주면은 850. 하이값 850에 그리고 푸터는 하이값을 120. 이렇게 놓고 백그라운드를 샵 333. 탑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를 샵 FCC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자, 탑에 보시면은 헤더와 컨텐츠로 나뉘어집니다. 헤더 같은 경우에는 위드 값을 얼마로 주어졌냐면 200픽셀로 되어 있네요. 위드 200픽셀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 백그라운드를 샵 369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컨텐츠 부분도 위드를 이때 100%에서 200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100% 빼기 200픽셀 단위가 다르니까요. 자, 이렇게 해주고 백그라운드를 핑크라고 써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플로우 레프트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플로우 레프트 말고 헤더랑 컨텐츠 나열해야 되니까 그냥 탑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 써도 괜찮죠?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 써도 아주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고요. 저는 플롯으로 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플롯은 헤더와 컨텐츠 나열하고자 하는 태그에게 플롯을 둘 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애프터를 해주는데 굳이 안 써도 괜찮습니다. 언제 안 쓰면 되냐면 부모가 이렇게 하이 값이 고정값으로 있을 때는 애프터를 안 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높이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높이 값을 100%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하이 값 100%. 그리고 아래쪽도 100% 이렇게 써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잘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헤더 컨텐츠 안에 이제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하이 값이 400픽셀이었죠. 400. 그러면 하이 값 400에 백그라운드를 샵 FFF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배너는 하이 값이 200이었습니다. 200. 백그라운드를 토마토. 그리고 마지막 콘이라고 되어 있는 이 탭 메뉴 들어가는 부분은 하이 값이 250으로 되어 있습니다. 250픽셀의 백그라운드를 그린으로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3등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헤더부터 작업을 해줄 건데 저는 이 디자인한 걸 토대로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헤더부터 마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안에는 로고와 메뉴, 스팟 메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H1을 불러서 작업을 할게요.
자, H1 불러줍니다. 그리고 A 태그 당연히 작업을 해주셔야겠죠? A 태그 img src 그래서 이미지 폴더 안에 logo.png를 불러줄 거예요. alt 값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 내비 작업 해주도록 할게요. 내비 ul li 그래서 1차 메뉴 작업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2차 메뉴는 li 안쪽으로 2차 메뉴를 작업하셔야 됩니다. 이때 저는 2차 UL에게는 서브라는 클래스를 좀 매겨주는 편이에요. 그쵸? 자, 해서 할인 행사. 그리고 그 다음 거 내용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쭉쭉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작업을 다 했고요. 그 다음 내비 아래쪽에 보면은 스팟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내비 태그 다음에 PP 클래스 탭이라고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스팟이라고 해놔도 되죠. 그리고 A 태그를 이렇게 써놓도록 할게요. 로그인 그리고 회원가입 일부러 A 태그로 작업을 해준 겁니다. 인라인 요소니까 나열대라고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넣을 거 없죠? 헤더는 마크업이 이렇게 해서 끝을 내겠습니다. 자, 스타일에 가서 이제 헤더 작업을 해볼 건데 제가 디자인한 걸 토대로 백그라운드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헤더에 있는 백그라운드는 저는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위아래 패딩을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패딩 위아래 100, 양옆은 0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그 다음 헤더 안에 있는 H1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넣어줄 거고 마진, 바텀 30픽셀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로고를 이제 우리가 제작을 해야 됩니다. 워드 타입으로 디자인을 해라라고 되어 있죠. 이때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가 200에 40으로 디자인을 했는데 만약에 헤더에게 패딩을 잘못 넣게 되면은 로고가 작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아래 패딩만 넣고 양옆은 넣지 않았습니다. 로고 사이즈가 줄어들까봐.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 이제 내비 부분 작업하겠습니다. 내비 있는 ul, li 그리고 a까지 불러서 모양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블락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샵 6D8049 넣어줄 거고요. 글자 색을 샵 FFF 패딩을 10픽셀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호버 했을 때 작업을 또 해줘야겠죠? li를 호버 했을 때 a에게 백그라운드를 샵 AE6105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메뉴 현재 작업이 됐고요. 이때 좀 내비에게 패딩을 넣어서 내비 사이즈를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내비를 불러서 저는 패딩을 위아래는 아무것도 안 넣겠지만 양옆으로 20픽셀을 넣어라 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좁아진 게 보여지죠? 자, 그 다음에 2차 메뉴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각 2차 메뉴 UL을 공중에 띄워줄 겁니다. 공중에 띄워서 이제 옆으로 나열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서브를 공중에 띄워주도록 할게요. 서브 포지션 앱솔루트 해줄 거고요. 그리고 기준은 각 li에게 기준을 잡아줄 거예요. relative 이렇게 해야 서브가 공중에 떴을 때 서브가 여러 개가 있죠. 여기도 서브. 그럼 얘들의 부모인 각 li 서브들의 부모, 서브의 부모에게 기준이 갑니다. 그래서 li에게 relative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위치를 탑 0, 그리고 레프트를 160픽셀 띄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 옆에 보일 건데 지금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앱솔루트를 써놓은 곳에 위드 값을 좀 넣어주시면 좋아요. 800픽셀 이렇게 써서 또 확인. 자, 그 다음에 이 li들이 나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브에 있는 li를 플롯 레프트로 나열을 할게요. UL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 써도 좋고 플롯 레프트를 써도 됩니다. 이때 부모가 앱솔루트로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애프터를 또 안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서브에 있는 li a 모양까지 잡아주도록 할게요. 위드 200, 패딩도 넣어줄게요. 글자 색을 흰색 작업을 해줄 거고요. 서브에 있는 li a 호버 했을 때 백그라운드를 샵 6D8049 글자 색을 흰색 이렇게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귀에 깔려 있어가지고 안 보이고 있지만 여튼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슬라이드 영역에 있는 흰색을 빼버릴게요. 자,
그러면 옆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뒤에 삐지가 이렇게 깔려야 되거든요. 이때는 요 하나 태그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내비 있죠, 내비. 내비 쪽에, 내비 안쪽으로 P 클래스 메뉴 삐지 요거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메뉴 삐지를 불러서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삐지 만들었는데 당연히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빨리 볼 수 있도록 포지션, 앱솔루트, 탐령, 레프트요. 이거 나중에 바꿔주면 되니까 빨리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게끔 CSS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width 100픽셀, 하이 값도 100픽셀,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샵 CCC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지금 이쪽에 가 있어요. 그쵸? 왜냐면 지금 메뉴 삐지를 앱솔루트로 써놓고 이 부모에게 릴레이티브를 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디를 기준으로 해서 바디가 여기죠? 그래서 바디를 기준으로 해서 배치가 된 거예요. 자, 이때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여기 쓰게 되면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가 화면에 꽉 쳐야 되니까 위드가 100%라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만약 기준 내비에게 릴레이티브를 줘버리게 되면은 내비의 사이즈는 사실상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만큼밖에 너비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써놓고 메뉴 삐지에게 위드 100%를 쓰잖아요. 요 기존에 있는 거 지우고 그러면 이 아이 너비는 이 내비의 너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내비에게 릴레이티브를 쓰는 거는 딱히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냥 바디를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메뉴 100%, 메뉴 삐지 지금 기준 없는 상태에서 제가 100% 하니까 꽉 차죠. 자, 그 다음에 요 너비가 이제 100%가 아니라 CALC 계산기로 100%에서 헤더의 값을 뺀 200을 너비로 잡아줍니다. 자, 하면은 이렇게 보여질 거고요. 이 아이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치를 잡아줄 건데 여기가 원래 200이었죠? 200이었는데 여기 20. 그러면은 이쪽 너비는 얼마일까요? 20을 뺀 값이니까 180이 되겠네요. 그럼 레프트를 180으로 잡아주겠습니다. 180 픽셀. 그러면 위쪽에 이렇게 붙을 거고요. 요만큼 내려주시면 돼요. 이거는 정확한 높이 값으로 작업을 했다면은 그냥 바로 잡을 수 있고 뭔가 잡기가 애매하다. 그럴 때는 탑에서 이제 보면서 살짝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탑에서 200픽셀 이런 식으로 내려주고 보는 거예요. 더 많이 내려왔네? 그러면 좀 더 올려줘야겠다. 그럼 한 170 픽셀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추 비슷한 것 같죠? 여기서는 1, 2, 3 픽셀 좀 조절을 하면서 맞춰가셔도 괜찮아요. 그쵸? 그 높이도 지금 제가 100픽셀 임의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면은 아니면 개발자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요 높이가 41이니까 41에 4개. 그러면 41 곱하기 4 하면은 164. 그러면 하이 값을 164 픽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해놓고 확인. 어때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니까 메뉴 삐지가 올라와 있고 이 2차 메뉴가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 서브에게 Z인덱스로 한 10을 주겠습니다. 10 주시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항상 메뉴 삐지는 이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Z인덱스를 저는 한 9라고 해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삐지라던가 이런 거는 한번 잡아주면 될 것 같네요. 자, 메뉴 삐지에게 제가 백그라운드를 샵 CCC라고 넣었는데 RGBA로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0,0,0,5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어둡게 처리를 할 거고 마우스 오버했을 때 제가 지금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컬러를 작업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서브랑 메뉴 삐지는 보이면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확 안 찼네요. 왜 그러냐면 100%에서 200을 빼면 안 되고 180을 빼줘야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스크롤도 안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뉴 삐지랑 서브는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논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작업했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회원가입 제가 탭이라고 이름 잡아놓은 거 작업해주도록 할게요. 자,
메뉴 페이지 아래쪽에 탭이라고 쓰겠습니다. 탭 불러서 폰트 사이즈를 14픽셀, 텍스트 얼라인 센터 하면은 안에 있는 A 두 개가 가운데로 와요. 그리고 마진 탑 30픽셀. 그래서 위에 있는 랩이랑 좀 떨어뜨려 줄 거고요. 그 다음 탭에 있는 A, 그리고 퍼스트 차일드에게 보더 라이트로 선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픽셀 솔리드 샵 6D8049 패딩 라이트로 또 살짝 띄워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헤더 다 끝을 냈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는 아까 이제 페이드 인아웃으로 바뀌게끔 작업을 해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어쨌거나 마크업은 동일하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슬라이드에 있는 UL, LI로 작업을 해주시고 저는 BG로 들고 올 거기 때문에 LI의 클래스를 S1이라고 쓸 거고 A 태그로 클릭할 수 있는 영역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P로 텍스트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를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 LI 총 3개, 하나, 둘, 3개 그래서 클래스명 바꿔주시고 내용도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다 작업을 했고요. HTML은 CSS 가도록 할게요. 자, 슬라이드에 지금 하이값 400이 들어가 있고 이 LI들이 다 공중에 떠서 슬라이드의 기준을 해서 다 겹쳐져 있어야 됩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UL, LI에게 위드를 100% 할 거고요. 그러면 슬라이드 너비인 만큼 들어갈 거고 그 다음 하이값 꼭 넣어주셔야 돼요. 백그라운드로 이미지를 불러올 거라서. 그리고 이제 포지션 앱솔루트로 공중에 다 띄워주겠습니다. 3개 다 공중에 떠서 슬라이드에게 기준을 잡아주고 요 기준에서 탑에서 0, 레프트 0 이렇게 위치를 잡아놔야겠죠?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각각의 LI에게 BG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S1 백그라운드 URL 점점 슬러시 이미지 폴더 안에 S1 JPG를 불러옵니다. 노 리피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센터 그리고 이미지에 따라 위치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보통 제가 그냥 센터라고 쓰긴 하지만 아래쪽에 배치됐으면 좋겠어요. 아래쪽 이미지 영역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여기는 X축 얘기하는 거고요. 가로, 여기는 세로에서 아랫부분을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알고 계시면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시험 치실 때 사용하실 수 있고 커버라고 해주시면은 꽉 찰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번 요거 바꿔도 괜찮아요. 탑이라고 쓰면은 위에 있는 하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센터라고 쓰면은 가운데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뭔들 다 괜찮아요. 센터, 바텀 여러분들 이미지에 맞춰서 작업해 주시면 되고 이게 하나, 둘, 3개 3개니까 이렇게 이미지 링크 클래스명을 좀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작업해 볼게요. 각 LI에게 텍스트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텍스트라고 해놓고 포지션 앱솔루트 써주고 이제 위치 한번 잡아줄게요. 그리고 위드 100%, 폰트 사이즈를 30픽셀, 글자 색은 흰색,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 텍스트 섀도우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폰트 패밀리도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나눔 명조 안 써도 상관없는데 그냥 한번 써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텍스트 스타일을 미리 정해놓고 시연장에 가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위치 다 작업을 해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셋 중에 맨 마지막 슬라이드가 보여지고 있고요. 나머지 요 디스플레이 논 해서 안 보이게 처리를 해놓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슬라이드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S2와 S3에게 디스플레이 논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CSS에서도 이렇게 해놓으셔도 되고 스크립트에서도 하셔도 돼요. 저 세 번 다 나오게 해놓을 거고요. 지금 3개가 다 겹쳐져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 슬라이드가 보여지고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배너를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배너 영역에서 이제 div 배너 되어 있고 여기 클릭해야 되니까 A 태그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미지 들어가야 되니까 이미지 박스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이미지 src 이미지 폴더 안에 배너 작업을 해줄게요. alt 값은 뭐 최소라고 써놓을게요. 그리고 이 이미지 박스 옆에 텍스트 박스가 있습니다. div 클래스 텍스트 박스라고 쓸 거고요. h2 해서 내용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 P 해서 내용을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스펜으로 좀 감싸놨어요. 그리고 이 옆에는 어로 DRV 클래스 화살표 들어갈 수 있게 작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CSS 가도록 할게요. 스타일에 가서 배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너에게도 제가 색을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샵 6D8049 그리고 패딩도 0에 50픽셀, 양옆 50픽셀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너에 있는 div들 있죠? 얘네들을 나열을 할 거예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A에게 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배너에 있는 div에게 플롯 레프트로 작업을 할 겁니다. 이때 부모인 배너가 하이 값이 있기 때문에 애프터 안 써도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박스, 배너 안에 있는 이미지 박스 불러서 위드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을 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오버플로우 히든 그리고 마진 라이트로 좀 띄워 줄 거고요. 혹시나 마진 탑으로 또 위에서 좀 간격을 넣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박스도 꾸며주도록 할게요. 패딩 탑 50, 그 다음에 위드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써도 상관없어요. CALC 100%에서 마이너스 320픽셀. 제가 그냥 임의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 박스 안에 있는 H2를 불러서 글자색을 흰색. 텍스트 섀도우 2픽셀, 2픽셀, 2픽셀 RGBA 0,0,0,8 그래서 그림자도 넣어주고 폰트 사이즈도 주고 폰트 패밀리도 줄게요. 패밀리, 나눔, 명조, 마진, 바텀 20픽셀 그래서 폰트 패밀리는 안 쓰셔도 상관없죠. 그래서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안에 P도 있어요. P에게는 글자색을 흰색 줄 거고요. 폰트 사이즈는 20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제가 스펜을 감싸놨습니다. 그쵸?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앱솔루트로 한번 해볼게요. 포지션 앱솔루트도 아주 괜찮습니다. 얘는 항상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트 50픽셀, 탑에서 70픽셀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해요. 이때 제가 텍스트 박스를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죠. 그래서 이름 잘 확인하셔가지고 작업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어로우를 제가 앱솔루트를 했는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 화면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배너에게 포지션 릴레이티브 써주시면 되겠죠. 해놓고 다시 확인. 여기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얘는 항상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놔둬주셔도 아주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그러면 배너도 끝이 났고요. 이번에는 콘 부분. 탭 메뉴 들어가는 부분 해보도록 할게요. 폰에 UL 클래스 탭 메뉴라고 작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I 클래스 ON 그리고 A 태그 공지사항 그리고 아래쪽에는 LI의 A 태그 갤러리 작업을 할게요. 그리고 이 UL LI 바깥쪽에 DRV 클래스 탭 콘이라고 쓰고 노티스 이렇게 두 가지 클래스를 넣어줍니다. 첫 번째 노티스는 이제 테이블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TD로 날짜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TR이 하나, 둘, 셋, 네 개 해놓고 내용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탭콘을 하나 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번에 탭콘은 갤러리의 탭콘입니다. 자, 그래서 받는 거 잘 확인해서 DRV 클래스 똑같이 탭콘이라고 하나 써놓고 갤러리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ULLI로 작업을 할 겁니다. 또 이미지 들어가야 되니까 P 클래스 포토 포토 그 다음 img src 이미지 불러와줘야겠죠? g1.jpg 하이트값 봄 먹거리 이렇게 작업할 거고요. 아래쪽에 스펜으로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li 총 3개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3개. 그래서 이미지 경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 내용도 바꿔주시고 자,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이제 CSS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콘으로 갑니다. 콘. 자, 콘의 백그라운드를 이번에는 흰색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미리 패딩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패딩을 사방으로 20픽셀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탭 메뉴 있죠? 탭 메뉴 모양부터 작업을 해볼게요. 탭 메뉴에 있는 li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으로 나열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탭 메뉴에 있는 li의 a에게 모양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 블락 패딩 10픽셀에 20픽셀 백그라운드를 샵 AE6105 글자 색은 흰색 작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한번 확인. 이렇게 작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활성화 했을 때도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li에게 on이 들어가 있을 때 a에게 백그라운드를 샵 6D8049를 넣어라 라고 써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탭콘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탭콘 2개죠. 갤러리를 감싸는 거, 노티스를 감싸는 거. 탭콘에게 저는 백그라운드를 샵 6D8049 넣어줄 거고요. 하이 값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탭콘 안에 있는 이제 탭콘에 있는 노티스 패딩을 위아래 10, 양옆 30 작업해 줄 거고 그 다음 노티스에 있는 테이블 있죠. 노티스에 있는 테이블의 th 패딩을 5픽셀에 0 텍스트 얼라인 레프트 글자 색을 흰색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있는 td에게는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작업해주고 글자 색을 흰색. 그리고 또 노티스에 있는 테이블의 tr에게는 보더 바텀으로 라인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 자, 오케이 괜찮죠? 자, 그 다음에 공지사항을 숨겨놓고 갤러리를 좀 잡아주도록 할게요. 노티스에게 잠시 디스플레이 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갤러리만 보면서 좀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갤러리에 있는 li들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으로 나열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진 레프트로 좀 사이 공간을 띄워주도록 할게요. 자, 한번 확인. 자, 지금 3개가 잘 나열이 됐고요. 그 다음에 li에 있는 p를 불러가지고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을 잡아주겠습니다. 200픽셀에 하이값 100픽셀. 그리고 혹시나 넘치는 게 있으면은 숨겨라 라고 써주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때 li가 인라인 블락이 됐기 때문에 갤러리에 있는 갤러리가 현재 여기 있죠? ul에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하면은 li가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렇게 해주시면은 가운데로 가요. 그쵸? 이때 ul에게 써도 괜찮고 gel에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상속이 되는 CSS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 다음 갤러리 안쪽으로 좀 패딩 탑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패딩 탑 30픽셀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진 레프트를 100 넣어줬는데 첫 번째는 사실상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li에게 first child 불러서 마진 레프트를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가운데 딱 맞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팬 요거 뭐 꾸며주고 싶으면 편하게 꾸며주셔도 괜찮아요. 갤러리에 있는 li의 스팬을 불러서 글자 색을 흰색 주고 싶다, 디스플레이 블락을 주고 싶다, 좀 사이 간격을 띄우고 싶다, 등등 다 괜찮으니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갤러리 끝났으니까 갤러리는 좀 숨겨 놓을 거고요. 다시 우리 노티스를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지우고 확인. 공지사항 보여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우리 위쪽에 여기 바로가기 아이콘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인덱스에 가셔가지고 자, 탭콘 작업 다 끝났고 콘 작업이 다 끝났죠? 자, 콘 아래쪽에 잘 보고 킥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콘 아래쪽에 저는 div 클래스 킥이라고 작업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 아이의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킥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좀 빠르게 A 이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킥에 A부터 작업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img src로 이미지 폴더에 있는 아이콘 01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의 해줄 거고 BR로 줄바꿈을 해서 텍스트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줄게요. 그 다음에 A가 총 3개, 하나, 둘, 3개 해주시면 되고 내용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이 퀵을 공중에 띄워서 오른쪽에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 픽스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앱솔루트를 써도 뭐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뭐 이게 스크롤이 되는 홈페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퀵을 앱솔루트로 작업을 해볼게요. 퀵, 포지션, 앱솔루트. 그래서 위치는 탑에서 20픽셀, 라이트 20픽셀 잡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위드를 좀 120픽셀로 넣어줄 거고 백그라운드도 빨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로 하면은 다 가운데로 올 거고 보더 레디우스를 넣어서 둥글둥글하게 작업을 할게요. 지금 이쪽에 있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애들 조금씩 잡아주시면 될 것 같네요. 퀵이 있는 A를 부르겠습니다. A에게 디스플레이 블락 그리고 패딩을 위아래 20, 사방으로 20픽셀 컬러를 흰색 폰트 웨이트 볼드 주면 글자 두껍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보더 바텀을 해서 좀 구분선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1픽셀 대시드 샵 FFF 그리고 A 아래쪽에 있는 A 안에 있는 스펜에게 디스플레이 블락을 주고 마진 탑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케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보더 바텀은 없어도 되니까 AD 중에 라스트 차일드 불러서 보더를 해서 0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벌써 퀵도 작업을 다 했고 이제 푸터 가도록 할게요. 푸터는 로고와 메뉴 그리고 카피라이트 요 순으로 바로 작업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푸터에서 먼저 로고부터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P 클래스 F 로고 img src 작업을 해줍니다. 이미지 폴더 안에 있는 f 언더바 로고.png 알트 푸른 마을 이때 A 태그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뭐 큰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UL 클래스 메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내용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 마지막 카피, P 클래스 카피라고 쓰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줄바꿈 하고 싶은 부분은 BR 태그 넣어주시면 돼요. 자, 스타일에 가서 푸터 좀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푸터 로고를 바로 공중에 띄워줄 겁니다. 그러면은 좀 더 작업하기가 아주 빠르게 될 것 같아서 작업해 볼게요. 자, 백그라운드 색을 샵 6D8049로 작업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패딩 탑을 좀 띄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로고가 공중에 뜰 거기 때문에 릴레이티브를 미리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푸터에 있는 F 로고 포지션 앱솔루트로 공중에 띄워줄 거고요. 요 위치를 탑 20, 레프트 0 해줄 거고 그 다음에 푸터에 있는 F 메뉴에 LID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으로 나열을 할게요. 마진 라이트로 20씩 띄워줄 거고 글자 색을 흰색 그리고 푸터에 있는 카피도 글자 색을 흰색 해줄 거고 마진 탑 10픽셀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당연히 로고가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그 뒤로 들어가요. 그래서 패딩으로 푸터에 패딩으로 좀 밀어주겠습니다. 푸터에게 패딩 레프트를 한 200픽셀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어때요? 괜찮나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팝업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팝업창은 인덱스에 가서 이번에 위에 한번 써볼게요. 뭐 뭔들 다 상관없습니다. div 클래스 팝콘이라고 쓸 거고요. 그리고 h2로 제목 써줄 거고 그리고 내용 넣어줍니다. 이미지 src 이미지 폴더 안에 pop.jpg 알트값 넣어주고요. 그리고 버튼 클래스 클로즈 그래서 버튼에게 클래스를 매겨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크업 다 됐고 CSS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스타일에 가서 팝콘 불러줍니다.
팝콘에게 포지션 픽스 한번 해볼게요. 앱솔루트도 좋고 픽스도 좋아요. 미드 500, 하이값 700. 원래 하이값 안 써도 상관없죠. 컨텐츠 하이값 없이 내용이 채워지면 알아서 높이 값이 올라갑니다. 백그라운드 샵 AE6105 보더 레디우스 50. Z인덱스 당연히 위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 위쪽에 뭐 50을 써도 상관없고 탑에서 50%, 레프트 50%,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로 한 가운데 올 수 있도록 합니다.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쓰면 안에 있는 것들 다 가운데 올 거고 패딩 50픽셀로 좀 안쪽 여백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팝콘에 있는 H2 글자 색을 흰색, 마진, 바텀 50 띄워줄 거고요. 그리고 팝콘에 있는 버튼에게 패딩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 버튼 꾸며주는 거.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요. 이제 속여주면 되겠죠? 팝콘에게 디스플레이 논을 써주시면은 이제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이제 다 됐고요. 이제 스크립트 작업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스크립트 써볼게요. 먼저 메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메뉴가 전체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달러에 있는 랩이 있는 ULLI에게 마우스를 엔터 했을 때 실행해라. 뭐를 할 거냐면 전체 서브를 보여주면 돼요. 서브를 뭐 페이드 인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얘가 서브만 보여지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만들어놨던 BG 있죠? 메뉴에 BG도 보여져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우스를 뗐을 때 이제 또 숨겨져야 되니까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마우스 리브 했을 때 마우스를 리브 했을 때 얘를 페이드 아웃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또 확인. 이렇게 잘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얘가 계속 깜빡거리고 있죠. 그거는 선택자 뒤에 실행문 선택자 뒤에 스탑을 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또 확인 해서 작업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팝업창 한번 해볼게요. 팝업창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게시글에게 클래스를 하나 매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 클래스 pp라고 해놓을 거고요. 스크립트에 가서 달러 pp를 클릭했을 때 실행하시오. 뭘 하면 되죠? 팝콘을 쇼 해주세요 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케이, 잘 나오고 있고요. 클로즈 버튼 클릭했을 때는 닫혀야 됩니다. 그래서 또 복붙해서 클로즈를 클릭했을 때 팝콘을 하이드 해주세요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한 번 더 확인. 오케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자는 우리 CSS랑 똑같아요. 팝콘, close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부를 때는 점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때 pp 같은 경우에는 링크를 좀 차단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A 태그이기 때문에 return false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은 링크 차단이 되고요. 이제 해야 되는 거는 공지사항과 갤러리, 요거 탭 메뉴부터 해볼 건데 이때 지금 on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갤러리를 클릭하면은 on이 빠지면서 갤러리에 들어가야겠죠? 그 부분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달러 탭 메뉴에 있는 li를 클릭했을 때 실행하시오. 뭐 할 거냐면 달러 먼저 이제 클릭한 li에게 on 클래스를 넣어줄 건데 클릭한 li를 this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택자에서 this에게 add 클래스를 추가해라. 어떤 클래스? on 클래스를. 이때 on은 점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들어가 있는 애는 빼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는 사실상 상관이 없어요. 모두 다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탭 메뉴에 있는 모든 li에게 remove 클래스 on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때 다운표 써주셔도 돼요. 쌍따옴표도 되고 다운표.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은 잘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거기에 맞는 컨텐츠가 보여져야 됩니다. 이때 li 클릭했을 때 제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달러 this의 인덱스라고 한번 쓸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가상의 i를 하나 만들어줘요. 변수라고 해서 i라는 공간에 우리 this가가 클릭한 li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i에 이제 인덱스 넘버라는 게 있어요. 인덱스 넘버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li가 두 개인데 이때 li 첫 번째 li 인덱스 넘버는 0이고요. 두 번째는 1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탭 콘도 왜 써놨냐면
태콘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있는 태콘은 인덱스가 0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태콘은 인덱스가 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지사항 갤러리 탭 메뉴에 있는 인덱스 넘버랑 태콘의 인덱스 넘버가 이제 일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덱스 넘버를 알아내서 그 다음에 내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태콘과 인덱스 넘버 일치하는 걸 확인한 후에 보여줘라 라고 쓸 겁니다. 자, 어떻게 쓸 거냐면 자, 이때 확인을 해주셔도 돼요. 콘솔 로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클릭한 i의 인덱스 넘버를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해놓고 개발자 도구 찍어놓고 제가 한번 갤러리를 클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인덱스 넘버가 1이겠죠. 해서 개발자 도구 콘솔창 가서 보시면은 1이 나와요. 그러면 공지사항은 인덱스 넘버가 뭘까요? 0이겠죠. 그래서 0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탭콘 같은 경우에도 인덱스 넘버, 탭콘들 중에 인덱스 넘버가 0번인 거는 공지사항에 대한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콘솔 로그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달러 탭콘을 보여줘야 되는데 인덱스 넘버가 같은 거, EQ, equal이라고 해서 탭콘들 중에 인덱스 넘버를 여기 i에 저장해오죠? 같은 거, equal한 거를 뭐 해줄 건데요? show 해주세요 라고 써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클릭. 그러니까 지금 뭐가 하나 밑에 생겼는데 왜 그러냐면 이 위에는 공지사항이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고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태콘, 갤러리 태콘이 보여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 사라져야 되니까 달러 이때도 어떤 게 열려있든 상관없어요. 다 사라져야 되는 거라서 태콘에 있는 모든 태콘을 하이드 숨겨주시고 인덱스 넘버가 같은 것만 보여주세요. 이거 순서 중요합니다. 이 순서대로 써야 사라지고 그 다음 보여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괜찮죠? 자, 그리고 여기에 A 태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항상 return pulse A 태그를 클릭해야 되는 경우에는 return pulse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 콘솔창을 주소 걸어 놓든 삭제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탭 메뉴 작업 다 했고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해볼 건데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 개를 다 공중에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LI를, 그쵸?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슬라이드가 보여지고 나머지는 보여지면 안 되게 CSS 대신 스크립트를 쓰도록 할게요. 달러 슬라이드에 있는 ULLI를 다 숨겨주세요. 그럼 다 숨겨지겠죠? 그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첫 번째 슬라이드. 우리 아까 얘기했던 EQ 있죠? 0번째. 첫 번째 LI는 0번이에요. 그래서 얘를 show 해달라 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첫 번째 슬라이드가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얘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한 2초 있다가 다 사라지고 1번이 나타나야 되고 또 다 사라지고 2번이 나타나야 되고 또 다 사라지고 이제 다시 0번이 나타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실행문을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작업을 해볼 건데 지금 1, 2, 0 여기만 바뀌고 있죠. 그러면 이쪽에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t라고 써놓을 거고요. 변수는 t는 0이라고 써놓을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t에 0이 대입이 되면은 0번째 슬라이드가 보여지겠죠? 다 사라졌다가 0번? 그러면 위에 거랑 똑같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t 뿔뿔 증감식 하나 만들어 주시면은 이 증감식은 1씩 올라가는 겁니다. t가 원래 0이었는데 증감식 만나서 1이 될 거고 기존에 있는 0번 보여지고 있는데 다 사라지고 1번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행문이 계속 반복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반복되게끔 실행문을 좀 담아줄 곳이 이제 펑션이라는 거고요. 이 펑션 담아두는 곳에 이름을 슬라이드라고 작업을 해놓을게요. 이거 그냥 제가 임의로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자, 이렇게 슬라이드라는 실행문 담는 곳에 담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를 언제 불러주면 되냐면 set interval, 반복적으로 슬라이드를 3초마다 불러라 라고 써주는 겁니다. 이때 밀리초 단위로 쓰기 때문에 3000이라고 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show hide로 해놓으면 안 되고 여기서는 fade out로 해주시고 얘는 fade in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시 확인.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되는데 잘 나오고 있는 듯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증감식 때문에 올라가고 있어요. 숫자가 슬라이드 개수가 3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고 조건문을 써주셔야 됩니다. t가 2보다 작을 때는 올라가도 괜찮지만 아닌 경우에는 t가 0으로 가라 라고 써주는 거죠. 이때 e는 슬라이드 개수에서 하나 빼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서 혹시나 반응하기 싫은 부분, 지금 여기서 틀어지죠?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너비 항상 확인하시고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랩에게 min width 넣어주시면 됩니다. min width 1450 픽셀. 이런 식으로. 그러면 1350 이하일 때는 스크롤이 생겨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다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